특히 저의 어린 시절 얘기를 하면 저는 3대째 기독교 집안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지금 교회에 처음 나온 친구들 있죠. 한번 손 한번 용기 내서 한번 들어볼까요? 오. 그냥 또 없어요? 있는데 진짜 손들기 싫어하는 게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긴 하거든요. 사실 두 분 말고 다 여기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에요. 오늘 대답 안 하기로 작정을 하고 그러면 자기 부모에 의해서 교회에 오지 않고 자기 의지로 교회에 왔다. 한번 손 한번. 오. 이야. 오. 교회 처음 왔는데 자기 의지로. 저번에. 그럼 지난 예찬제를 통해서 교회에 왔다. 네. 이런 분들은 많은 선생님들과 강도사님이 고민해야 될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 타이로 교회에 오게 됐었고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다 방황도 있었고 오늘도 감회가 새로웠던 게 저는 이제 피아노를 4살 때부터 쳤어요. 4살 때부터 치게 되면서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교회 대예배 반주를 좀 일찍 시작하게 되면서 저도 이제 저 친구들과 같은 찬양팀 하면서 막 서로 막 터지게 싸우고 막 전도사님한테 대들고 막 저도 찬양도 막 하고 싶은데 콘티 이렇게 하면 안 되냐고 막 그러면 예전에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선생님들이 되게 보수적이다 보니까 찬송가 위주로 좀 할 수 없니? 새로운 노래 하면 또 싫어하시기도 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에 쌓여있다가 제가 아까 찬양 시간에 제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좀 많이 스쳐 지나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뭔가 오게 된 결정을 하게 된 계기는 그래도 부족하지만 저런 사람도 재즈 피아니스트를 하고 있다,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또 뭔가 새로운 교회를 찾는 친구들, 1명일지라도 2명일지라도 그리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친구들이 지금은 중고등부여서 뭔가 부모의 선택 그리고 어떤 선생님들의 선택에 따라서 삶을 살지만 이제 앞으로 점차 여러분들의 선택 범위 그리고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할 시간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고민이 있을 때 어떻게 선택하면 좋을지에 대한 뭔가 인생의 조금 선배로서의 조언 이런 얘기 그리고 이런 연주라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주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사실 저는 CRPS 다들 핸드폰 있으신가요? 핸드폰? 네, 없는 척하지 마시고 또 핸드폰 네이버의 포털 사이트에 치시면 저는 CRPS라고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환자예요. 그 병원을 알고 계신 분 혹시 계신가요? 강도사님 빼고? 없으시죠? 네, CRPS라는 병은 24시간 통증을 느끼는 질환을 가진 좀 희귀한 질병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병으로 등록이 되지 않아서 증후군으로 불리는 병이고 배우 신동욱 씨가 걸려서 조금 알려졌는데 요즘 친구들은 신동욱 배우를 아마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2016년도에 처음 발병이 되고 지금 10년 차 살아가고 있고 처음에는 오른쪽 무릎 지금 이제 무릎에 보조기를 차고 있는데 원래는 목발을 짚고 다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오른쪽 무릎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오른쪽 거의 오른쪽 엄지발가락, 그다음 오른쪽 발등, 발목, 오른쪽 손가락 전체, 손목, 오른쪽 어깨, 날개뼈 쪽, 팔까지 많이 통증이 좀 전이가 되고 최근에는 이제 오른쪽 머리까지 통증이 전이가 돼서 보기엔 되게 멀쩡해 보이지만 이렇게 24시간 아픔과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재즈 피아니스트로서도 활동을 했지만 하나의 사람으로서 뭔가 이런 되게 희귀한 아픔이 생겼을 때 사실 하나님 많이 원망하기도 하고 질책하기도 하고 막 싸우기도 하고 막 그런 시절을 겪다가 그런 아픔 중에 또 희한하게 곡들이 써진 거예요.
곡들이 써져서 오늘 첫 번째로 들려드릴 곡은 프렐류드라는 곡인데 프렐류드라는 곡은 제가 2016년도부터 아프면서 거의 잠도 사실 초반에는 잘 자지 못하고 뭐 수면제를 복용을 하더라도 잠을 잘 자지 못하고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통증을 견디다가 우연히 내가 뭐 왜 살지? 내가 도대체 왜 살아야 되지? 매일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어요. 사실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통증도 덜할 때였지만 그때 뭔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던 게 삶의 이유를 찾아라. 물론 그게 뭐 우리 신앙인으로서는 당연히 하나님이지만 뭔가 실질적인 내 삶에서 삶의 이유를 찾았을 때 사실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게 저희 어머니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신앙으로 이끌어 주시고 되게 부유하지 않은 정말 미천한 집에서 이렇게 자라나면서 음악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어렵게 음악을 시작하게 되어서 여기까지 오게 될 수 있었던 게 사실 어머니의 기도였어요. 그래서 이 자리까지 오게 돼서 제가 바로 핸드폰을 꺼내서 어머니의 이름을 내 삶의 이유 이모티콘 하나 넣고 울러 엄마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 그때 새벽 4시가 넘어갈 쯤이었는데 바로 옆에 피아노가 있었어서 갑자기 멜로디가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쓰게 된 곡인데 프렐류드라는 거는 뭐 클래식에서 어떤 악장이 가장 처음 연주되는 서곡, 가장 처음에 연주되는 서곡이라는 의미이고요. 뭔가 제 삶이 그 통증으로 지배되기 전에도 정말 멀쩡하게 열심히 살아왔지만 뭔가 아픔을 딛고 내가 내 인생의 제2막을 스스로 시작해야겠다라는 의미에서 프렐류드라는 곡을 작곡을 하게 되었고요. 여기 온 친구들도 다 각자의 고민이 있을 거예요. 그죠? 네, 이렇게 성의 없이 대답을 하면 어떤 고민이 있어요? 가장 큰 고민? 공부가 왜요? 어려워요. 공부가 어려워요. 많이 하고 있는지는 생각을 해봤어요. 또 어떤 고민이 있을까요? 기말 말할 것 기말이 망할 것 같아요. 기말이 망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스스로 공부를 많이 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또 어떤 고민이 있을까요? 공부 말고는 없어요? 신앙생활. 여기 너무 지루하다. 너무 뻔한 대답들. 중고등부, 공부, 신앙생활은 어떤 게 고민이에요? 먹어가면서. 네네. 나이가 먹어가면서. 네. 선생님은 아니시죠? 네. 나이가 먹어가면서 어떤? 익숙해지는 거. 또 어떤 고민이 있을까요? 선생님들도 괜찮습니다. 진짜 꼰대 같지만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또 어떤 고민? 뭐 이성 고민? 이렇게 알죠? 저도 이제 공연을 되게 전국적으로 많이 다니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살짝 긁으면 나와요. 안 긁으면 너무 점잖해. 또 어떤 고민이 있을까요? 진로. 어디 계시죠? 진로? 어떤 꿈이 있으신가요? 어떤 꿈? 마케팅. 오. 네, 그래서. 맞아요. 고등부인가요? 중등부인가요? 여기가 고등부, 여기가 중등부인가요? 맞아요. 그렇게 보여요. 하나님이요. 저도 고등부 때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4살 때부터 피아노를 쳤다고 했잖아요. 피아노를 치는데 피아노는 예전에는 이런 디지털 피아노가 없었고 이런 피아노를 쳐서 항상 피아노는 구석에 있었어요. 그래서 밴드 악기가 제가 10대 때는 제가 어릴 때는 막 사탄의 음악이다. 막 드럼을 치면 안 된다. 막 이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아마 여기 좀 연배 있으신 선생님들은 기억하실 텐데 그때 피아노를 치면 뒤에 항상 이렇게 이 피아노도 원래 이 위치가 아니잖아요. 여기 있으면 혼나잖아요. 막 이렇게 딱 벽에 붙어 있다 보니까
돋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타도 쳐보고 베이스도 쳐보고 막 이렇게 엄청 나대다가 저도 이제 저 친구와 같은 고민을 한 거야. 아, 제가 음악을 하는 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라는 생각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을 때 되게 하나님이 독특하신 방법 중에 하나가 구약시대 이후로 직접 말씀을 안 하세요. 그죠? 다들 성경은 보셨죠? 네, 직접 안 하셔. 그러니까 어쩔 때는 기도를 하면서도 의심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저는 오늘을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다들 꿈이 없다. 한번 손 들어봐요. 꿈이 없어. 또 꿈이 없다. 요즘 되게 많던데. 소봉산교회 청년들은 솔직하지 않은 편인가요? 아까처럼 긁어야 되나? 살짝 막 연애 막 이렇게 나오듯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공부는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 여러분들 자 여기 모태솔로도 한번 손 들어봐요. 아 이거 좀 그런가? 며칠 전에 나는 솔로를 보고 오긴 했지만 이게 연애를 해본 친구들은 알고 누군가를 좋아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내가 부모에게도 하지 않은 정성을 들이고 있어요. 맞다 아니다? 맞죠? 그렇게 공부하면 될까 안 될까요? 너무 뻔한 얘기지만 저는 시간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시간 싸움. 그리고 뭔가 정성?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이 있어서 하는 행위가 정성인데 그게 공부가 되고 음악이 되고 마케팅이 되고 하는 고민들과 집중의 시간들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또 다른 꿈이 있는데 나는 진로가 고민이 된다는 친구가 있을까요? 고등부가 맞나? 어떤? 머리 긁은 거예요? 손이 살짝 올라가요. 또 없어요? 공부를 못합니다. 공부를 못해요? 안 해요? 솔직하게. 안 합니다. 안 하잖아. 이게 그런 건데. 근데 공부를 안 해서 뭐가 고민이에요? 원하는 진로로 갈 수 있을까? 그 공부를 안 하는데 원하는 진로가 뭔지 제가 실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물리치료입니다. 물리치료? 의료 쪽은 제가 또 이제 10년차 환자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데 물리치료사분들 저는 그 큰 병원에 가서 4차 병원이라고 하죠. 제일 큰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사분이 그렇게 다양한지 몰랐어요. 저는 고향이 전라북도 전주거든요. 지방이다 보니까 물리치료사분들의 종류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또 한번 고민을 해본 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뭔가 해결이 된 것 같죠. 좀 시간이 필요해요. 요즘에는 정보가 시대잖아요. 핸드폰 없는 친구들도 거의 없고 유튜브도 있고 구글도 있고 이제 또 AI가 다 해줘요. 그죠? 최근에 어떤 영화가 개봉을 했는데 그 범죄도시 1을 찍은 감독님이 AI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빠르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뭔가 발달이 되고 있단 말이죠. 연주를 들려줘야 되는데 막 안 들려주니까 앞에 친구들이 집중을 안 해요. 근데 그럴 수 있어. 충분히 그럴 수 있어. 또 다른 고민 하나만 더 듣고 이 기회에 선생님들은 고민이 없으신 만큼 네네네. 어떤 직업? 간호사? 요즘에 남자 간호사분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근데 어떤 게 제일 고민돼요, 그러면?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가고 싶은 파트가 있어요, 혹시? 응급실, ER. 응급실, 피를 좀 안 무서워해? 그렇구나. 근데 응급실에 남자 간호사 있으면 너무 좋죠. 너무 필요한 곳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각자 원하는 위치들이 되게 다 있으시잖아요. 중등부들도 친구들도 있죠. 없어요. 너는 뭔가 되긴 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어렸을 때 나도 너처럼 좀 저돌적이었어.
뭐가 되고 싶은 게 없는 건 왜 그럴지 고민해 본 적이 있는 친구. 선생님들이나 뭐 강도사님이나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에 협조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없어요 혹시? 있는 사람? 있는 분? 이 친구 빼놓고는 다 꿈이 있는 거구나. 수봉사교회는 그런 거 그런 거예요? 뭐 할 때 제일 좋아해요? 친구 이름이 뭐예요 혹시? 오하율이요. 하율. 분명히 이름을 부모님이 지어주셨을 거고 네. 하나님의 율법 뭐 이런 거 그죠? 네. 그 이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뭐 할 때 제일 즐거워요 하율이는? 친구들이랑 축구. 축구. 그럼 축구 선수가 되는 거야. 귀찮아요. 축구를 하는 거 괜찮은데 선수가 되는 거 귀찮아요? 네. 강력한데. 근데 또 축구 말고 또 뭐? 없어요? 네. 분명히 너는 뭔가 찾긴 할 거야. 나중에 찾으면 선생님한테 연락해줘. 인스타 하지? 네. DM 한 3개 보내면 내가 볼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아무튼 너무 말이 길어가지고 연주를 들려드릴 텐데 프렐류드라는 곡이고 뭔가 여러분들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다. 여기 있는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예찬제 지금 처음 온 친구들이 2명 있는데 새로운 선택을 한 거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친구 때문에 왔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새로운 선택을 할 때 나는 꿈이 없어. 축구는 좋아하는데 축구 선수는 귀찮아. 이런 기로에 서 있을 때 여러분들이 뭔가 새로운 선택에 좀 간단한 응원이 됐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일단 간단하게 첫 번째 뭉쳐난 발라드 곡 프렐류드 먼저 들려드리고 또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동한 거야? 우는 거 아니지? 잠이 온 거는 정상이에요. 잠이 오는 거. 제 2022년 12월에 발매된 더 레스트 쉼이라는 앨범의 타이틀곡이기도 하고요. 제 얘기를 하자면 사실 너무 길어요. 지금도 막 연주 하나인데 40분이 되어가지고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이 인공지능은 이런 게 문제예요. 낄 때 안 낄 때. 낄낄빠빠가 안 되는. 그러니까 뭔가 제가 재즈 피아니스트라고 살고 있으면 사람들이 되게 화려해 보인다. 뭐 엄청 부유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부터 뭐 건물주 아들 아니냐. 뭐 이런 얘기부터 온갖 막 여러 가지 루머들이 있었는데 저는 원래 어린 시절에는 잘 사는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4살 때부터 피아노를 쳤겠죠. 그러다가 제 초등학교 2학년 때 간단하게만 소개해드리면 아버지가 전국뉴스에 나오는 10중 추돌사고의 중간에 끼셔서 목뼈, 허리뼈, 무릎뼈가 부러지셔서 부도가 3번이 나는 큰 사고가 나고 어머니는 그 사고 처리를 하시다가 지방의 한 대학병원에서 이제 천식이라고 이거 레볼라이저를 하거든요. 그 초록색 천식이 이거 1년 동안 약을 복용을 하셨는데 나중에 각혈을 하셔서 알고 보니 결핵이셔서 또 어머니는 또 일찍 또 수술을 하게 되시고 그렇게 되면서 초등학교 3학년 제가 전학을 형이랑 다른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형 다니는 초등학교로 전학을 간 첫날 3교시 끝나고 제가 그 고등학교 때까지 거의 제일 작은 아이였거든요. 키가 안 커가지고. 근데 이제 전학 간 첫날 그 친구가 없으니까 가장 끝에 앉아 있었는데 검은 정장 입은 아저씨 2명이 오더니 네가 김성수냐? 어깨를 두드리더니 내가 맞는데 하더니 멱살을 잡고 끌고 와서 운동장에 패대기 치면서 저를 두드려 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깡패들이었던 거였죠. 그러니까 뭐 저희 아버지 이름을 막 얘기하면서 김사장 어딨어? 막 하면서 이제 뭐 그런 일을 일찍 겪으면서 초등학교 3학년 때 이후로는 거의 불행한 삶의 연속이었어요. 어머니도 병원에 계시고. 그래서 저는 중학교를 처음에 입학할 때 교복을 살 돈이 없어서 그런 친구들에게 지금은 되게 복지 시스템이 좋아졌지만 이렇게 90년도만 하더라도 그런 시스템이 잘 돼 있지 않아서 그 선배들이 교복을 버리고 가는 선배들이 있었거든요. 중학교 때. 그러면 그 교복을 수선할 수 있는 비용만 정부에서 부담을 해서 그 교복을 수선해서 입고 다니고 물론 뭐 그 당시에 급식 정도만 이렇게 무료로 제공을 받고 초등학교 때 저는 진짜 초등학교 때 급식이 없었거든요. 급식이 없었어서 진짜 수돗물 먹고 자라다가 제 초등학교 5학년 때 갑자기 전국 초등학교에 그 수돗물의 수질이 떨어져서 뭐 불소를 넣는다고 막 해가지고 수돗물을 못 먹게 한 거예요. 그래서 또 먹을 게 없게 되고 그래서 정말 어려운 형편으로 저도 자라다가 제가 부모님이 또 선교사를 나가시려고 파송을 받는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고 아무튼 그렇게 돼서 저는 19살에 자퇴를 하고 그때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하고 싶었지만 음악을 할 수가 없었어요. 상황이. 그러던 와중에 25살이 됐을 때 내가 피아노를 아까 저 친구와 마찬가지로 저도 25살까지 그 고민을 했어요. 내가 이 음악을 하는 게 뭔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재능인가? 삶이어야 되나? 내가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있었을 때 그 시간이 10대 때부터 25살까지 흘러가더라고요. 그냥 아무런 선택을 하지 않고 아무런 집중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다 나중에 25살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음악을 선택하지 않으면 업으로 선택하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은 나이가 딱 25살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어머니가 처음 암 투병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되게 또 환경이 또 좋지 않아지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저희 형이 하나 있고 제가 있는데 제가 좀 딸처럼 컸다고 해야 되나? 딸처럼 커서 되게 생긴 건 이렇게 되게 부잣집 도련님 같이 생겼지만 요리도 좋아하고 아기자기하고 집에 청소하는 거 좋아하고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어머니를 제가 이제 케어를 하고 간호를 하는데
제가 정말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아하는 피아니스트, 재즈 피아니스트 곽윤찬 선생님이라는 재즈 피아니스트가 있었어요. 되게 유명한 재즈 피아니스트 선생님이신데, 네, 어머니랑 병원에서 TV를 보는데 그 선생님이 I Am 멜로디라는 앨범이 있어요. 가스펠 앨범인데, 재즈 가스펠 앨범인데, 뭐 나얼쌤, 뭐 김범수 다이나믹 듀오, 엄청 많은 대한민국의 최고의 가수들이 참여한 가스펠 앨범이에요. 제가 얘기한 가수들은 거의 대부분, 아니 다 크리스찬이시고, 뭐 그렇게 그런 앨범을 1집을 프로모션 할 때였는데 2010년도에 그때 이제 어머니랑 TV를 보는데 우연히 TV를 여기 이제 그 부모님들이 신앙이 되게 좋으시면 집에서 채널의 선택권이 많이 없어요. 자기 부모님이 CBS, CTS를 많이 본다. 없어요? 요즘에는 안 그러시나? 저 때는 막 부모님이 무조건 막 CBS 틀어놓고 명절 때 큰아버지도 목사님이셔서 명절 때 막 계속 옷이 없어서 막 이런 맨날 막 명절에 하루 종일 막 그런 채널만 보게 된 거죠. 근데 그때 TV를 틀었는데 곽윤찬 선생님이 나오셔서 앨범에 대한 프로모션 늘 설명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교회가 아닌 세상에서 세상의 음악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딱 쳐다보면서 저 사람이 대한민국 최고의 재즈 피아니스트인데 저 사람한테 진짜 음악을 한번 배워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러기 며칠 전에 제가 부모님한테 제 삶의 계획을 설명을 드리고 진짜 딱 안방으로 모셔서 무릎 꿇고 제 25살이 됐는데 이제 음악을 업으로 선택하지 않으면 정말 평생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19살 때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했으니까 제가 돈을 벌어서 그때 마침 한국장학재단이라는 게 생겨서 학자금 대출도 일반 사람들도 가능했던 시절이었고, 그래서 제가 돈을 벌어서 대학을 가겠습니다라고 부모님한테 제가 음악을 선택할 수 있게 허락만 해주시라는 이제 허락을 받았을 때 어머니가 많이 눈물을 흘리셨고 기도해 주신다고 하시고 나서 며칠 뒤에 병원에서 이제 그 얘기를 했을 때 어머니가 왜 우리 아들 엄마가 기도해 줄게 할 수 있어? 라는 그냥 툭 한마디를 던지신 거예요. 툭 한마디. 근데 어머니가 이제 암 투병 중이셨다 보니까 제가 그거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재즈 피아니스트 곽윤찬 선생님이 연락처를 수소문합니다. 김태선 강도사님이 저한테 DM을 보낸 것처럼 수소문합니다. 수소문해서 선생님 연락처를 알게 됐고,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제가 그래서 선생님 제자가 돼요. 말도 안 되게 기적적으로.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죠?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고 있을 때 저는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성경에도 써있지만 행동해야 돼요. 행동해야 돼요. 뭐 모세도 마찬가지였고 요셉도 마찬가지였고 많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있는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지만 선택을 하고 행동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걸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진짜 전국 실용음악과에 다 연락을 해가지고 선생님 연락처를 수소문하고 아는 저도 음악을 하고 그래도 차츰차츰 하고 있었기 때문에 통해서 선생님이 제자가 되고 음악을 배우게 되고, 뭔가 그 전까지는 저도 교회에서 함께 안에서 이렇게 계속 반주를 하다가 그 선생님의 영향을 받아서 저는 세상으로 나가서 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내가 음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도전이 있었냐면 저에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교회, 특히 요즘에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게 쉽지 않아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뭐 그러던 와중에도 마찬가지지만 사회에서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뭐 고등학교, 중학교, 이제 고3 수험생들은 대학을 가는 현장에는 사실 종교를 드러내지 않고 뭔가 내가 종교를 드러내지 못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여기 선생님들도 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세상에서 자그마한 빛이라도 돼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세상으로 나가기 시작을 했고, 그러던 와중에 제가 서울의 한 재즈 클럽에서 연주를 하고 있을 때 이제 김태성 강도사님이
정말 기분을 내고 싶었는지 한남동 재즈 클럽까지 오시다가 이제 저를 우연히 보신 거죠. 근데 피아노를 되게 얼굴을 인상 쓰면서 치는데 뭔가 저 사람이 그 스멜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보면 저도 뭔가 뉴스나 뭐 그다음에 다른 유명 인사들의 강의나 뭐 김창욱 교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들을 봤을 때 그 되게 그 크리스천 냄새가 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고 저도 차분차분하게 살고 있었는데 그러던 와중에 강도사님이 제 연주를 보시게 되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저는 중고등부 이제 학교들도 연주를 많이 다니거든요. 보통 혼자 다니고 컨트라베이스랑 드럼에서 트리오로 연주를 많이 다니는데 보통 중고등부 가면은 제가 예전에 그 마커스에서 설교하신 김남공 목사님이 팁을 주셨는데 중고등부 세학을 할 거면 애들 기선 제압을 해야 된다. 기선 제압. 그래서 원래는 제가 중고등 학교를 가면 제 막 프로필이나 이력을 설명을 해요. 근데 제가 재작년에 TVN 드라마에 같이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제 1집 2022년 12월에 발매했던 앨범이 거의 대부분 수록이 됐고 여기 여성 친구들은 혹시 황민연이라고 아나요? 민연이? 네. 민연이를 제가 이제 피아노를 가르쳐주고 그러면은 좋아하는 친구가 있으면은 아마 드라마 소용없어 거짓말이라는 드라마를 보신 친구가 있을까요? 있어요? 한 명? 있어요. 네. 소용없어 거짓말에 제가 출연을 합니다. 그리고 민연이가 쳤던 그 모든 곡이 다 제 곡이에요. 이렇게 하면 또 달라 보이잖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중고등부 사역은. 그래서 김장 목사님이 20여 년 전에 중고등부 설교할 때 더 예전에는 그랬다는 내가 스타크래프트 뭐 레더 100이야 막 이렇게 롤로 치면은 내가 플레이 이상이야 막 그런 거야. 목사님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내가 롤 플레이 이상인데 내가 뭐 페이커랑도 같이 게임을 가서 막 이런 격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좋은 기회들이 생기고 앨범을 내게 됐는데 앨범을 한 곡 더 너무 시간이 없다. 한 곡 더 일단 들려드리고 또 얘기를 할게요. 이 곡은 브리즈라는 곡이에요. 지금 딱 어울리는 그 느낌의 곡이고 바람이 산들산들 불어오는 바람 속에서 통증과 함께 살고 있는데 그 바람이 귀하다는 걸 처음 느낀 거예요. 그냥 어느 봄에 바람이 쓱 불어오는데 집에 혼자 이렇게 앉아있는데 봄바람이 너무 좋아서 또 꼬리에 음악하는 사람들하고 갑자기 멜로디가 떠오르기 시작했고 제가 이곳 되게 잘 공개를 안 하는데 뭘 공개할 줄 알고 뭘 공개할 줄 이런 거 해주면 되게 좋아하더라고. 제가 곡을 어떻게 쓰냐면 여러분들도 재즈 피아니스트가 될 수 있어요 라는 거의 느낌에 제가 브리즈라는 곡을 2021년 4월 24일에 썼는데 그때 바람이 불어서 곡을 이렇게 썼어요. 최초곡, 거의 최초곡이에요. 창피해요? 웃어요? 이 멜로디가 떠오른 거예요. 바람 불죠, 바람. 왜 계속 웃는 거죠? 진지한데? 되게 진지하죠? 이런 곡이에요. 네. 뭘 오야 다 웃어놓고 브리즈라는 곡이고 뭔가 그 하나님이 주신 자연이 저는 가장 좋거든요. 다른 것보다. 여러분도 한 30대 이상 넘어가면 알 거예요.
다른 것보다 제일 좋은 게 자연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움인데 그 브리지라는 곡을 되게 지금 웃었죠? 이 멜로디가 이런 음악이 됩니다. 브리지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표정이 바뀌었네. 어? 아까 막 이랬는데 좀 밝아진 것 같아. 기분 탓인가? 어. 그래서 저는 그래요. 뭔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삶인 것 같아요. 삶 속에서 살아가는. 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짧게만 제 얘기 조금만 더 해드리면 저는 앨범을 낼 수 있을 만한 아티스트도 아니었고 뭔가 번듯한 막 유명한 학교를 나온 사람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정말 오랜 시간 정말 제대로 된 정통 교육을 받아서 재즈 피아노를 치던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때 제가 2010년도에 선생님을 만났던 게 9월 말이었고 제가 3개월 동안 입시 준비를 하고 2011년도에 대학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이 하나님이 저에게 축복을 주셔서 제가 그 뒤로 열심히 살다 보니까 정말 이제 좀 괜찮다고 생각했던 게 2016년도였고 그 2016년도에 불현듯이 내 CRPS가 찾아온 거였어요. 제 인생이 제가 가장 행복하다고 느꼈을 때 처음에는 많이 원망이 되기도 했지만 늘 우리는 삶 속에서 뭔가 아픔을 통해 항상 배우는 게 있습니다. 저 같은 환자들이 자살률이 높아요. 굉장히 많이 죽어가고 있고 제가 CRPS 환자이지만 이렇게 저처럼 화장을 하고 밖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거의 없어요. 제가 인스타그램을 지금은 잘 못하고 있지만 저도 지금 몸이 많이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사실 이번 주도 내내 누워있다가 일정만 있을 때 이렇게 나와서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 있다가 2022년도에 손가락에 통증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내 삶이 좀 끝이 나려나 이런 불안감이 쌓였을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기록해라 라는 마음을 자꾸 주셨어요. 그게 뭔가 하나님 아까 어떤 친구가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직접 저한테 말씀하셨는지도 모르고 아니면 제 마음속에 제가 스스로 얘기한 걸지도 몰라요 사실. 그러지만 제가 그때 선택하고 행동했던 거는 부족하지만 이게 내가 통증이 더 심해져서 이제 연주를 아예 못하게 되기 전에 기록을 남겨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앨범을 급하게 제작을 하게 되었고 그 앨범의 수록곡이 10곡인데 한 반절은 제가 그 생각을 한 게 2022년 9월이었고 그 3달 사이에 5곡 이상의 곡을 아이디어를 주시고 자연에서 영감을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셔서 앨범을 내게 되고 제가 그 앨범을 통해서 전국 투어도 하게 되고 아까 드라마 소용없어 거짓말에도 참여하게 되고 많은 대중들이 대한민국에서 그 재즈 아티스트의 음악이 실제로 연주되는 장면이 처음 있는 드라마였어요. 그래서 우연히 감독님이랑 연결이 되게 돼서 처음에는 그 민현이라는 친구를 피아노만 가르쳐 주고 서현철 선배님은 이제 드럼을 가르쳐 주러 가게 되었다가 그 감독님한테 제가 제 앨범을 선물로 드렸더니 드라마를 찍으러 다니는 한 3개월 동안 제 앨범만 촬영지에서 계속 듣더래요. 그러더니 제가 원래 나오는 신도 아니었고 제 곡이 기껏해야 한 곡 정도 수록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 1집의 거의 전곡이 드라마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황민현이라는 엄청 잘생기고 유명한 친구가 제 음악을 치게 돼요. 얼떨떨 하더라고요. 사실 얼떨떨 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각자 위치에서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고난과 역경이 없는 게 사실 좋아요. 그 고난을 너무 묵상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아픈 거를 붙잡고 살면 저도 죽는 게 낫겠죠. 근데 그러지 마시고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힘든 환경들은 딛고 가야 돼요. 현실적으로. 내가 공부를 안 하는데 공부를 잘하길 바라는 건 욕심이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내가 창세기에 뭐라고 써있는지도 모르면 신앙생활이 늘지 않겠죠. 교회에 오래 있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교회에 있지 않은 여러분들의 나머지 6일의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시고 뭐 교육자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사회에서 그게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어딜 가든 식사할 때 항상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놀래요, 사람들이. 원래는 제가 지금 한 20년 만에 빠마를 오랜만에 했는데 그 전에는 탈색머리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제 인스타그램을 보시면 빨주노초 파란불로 엄청 머리를 다 해봤는데 그때 아프게 되면서 결정한 것들이었어요. 아프니까 다 해보자. 머릿속으로 드는 건 다 풀어버리고 하나씩 해보자 하면서 2022년 12월에 앨범을 내게 해주셨고 그 앨범을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위로 받으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 곡만 더 연주 들려드리고 저는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 이제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릴 곡이 이거는 이제 싱글로 곧 발매할 곡이에요. 위로라는 곡인데 제가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도 병원에 항상 중환자실이나 병원에 계셨고 아픈 시절들이 많아서 의학 드라마를 되게 많이 봤는데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되게 재밌죠. 안 본 친구 있나요? 슬기로운 의사생활? 다 안 봤어? 봤죠? 다? 안 본 친구들 꼭 봐봐. 네. 넷플릭스에 그 소용없어 거짓말도 올라갔던다. 그래서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보는데 어떤 이제 환자와 의사가 교류 라포라고 하거든요. 그 친밀감을 형성하는 시간을 보이는데 그게 저한테 제 모습 같았어요. 그래서 너무 위로가 됐고 갑자기 그 드라마를 보다가 한 30분을 펑펑 울었거든요. 근데 울고 나니까 되게 그 시간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아까 브리즈처럼 멜로디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바로 음성 메모를 했어요. 음성 메모를 하고 쓰게 된 곡이고 이 곡을 제가 아까 그 김재성 강도사님이 저 연주 놀러 오셨던 커튼클럽이라는 한남동에 있는 재즈클럽에서 처음 초연을 하는데 그 연주가 끝나고 어떤 모자 쓴 남자가 잘생긴 남자가 나갔다가 들어오더니 오늘 연주 너무 잘 들었다고 자기가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나온 사람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고 얼굴 봤더니 유연석 배우가 있었던 거예요. 연석 씨가 있어가지고 너무 깜짝 놀라고 제가 그 사람이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근데 그 코튼클럽에는 뭐 BTS 멤버들도 많이 오고 연예인들도 많이 오지만 제가 그 사람들이 왔다고 해서 그런 거 신경 쓰고 연주하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되게 신기한 일들이 내가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재능을 주셨다고 생각을 했던 그리고 내가 선택을 했던 그리고 내가 행동을 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이 축복들을 이 감사한 것들을 베풀고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저는 음악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쓴 곡들은 이게 가스펠이 아니더라도 가스펠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소용없어 거짓말이 사실 시청률은 잘 안 나왔는데 아직도 사람들이 조금씩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TVN 드라마에 저녁 드라마에 그런 음악들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우연히 스쳐 지나가면서도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마케팅하는 친구가 정말 좋은 크리스찬으로 성장을 해서 세상에 나가서 마케팅을 하면 거기에 십자가가 들어있지 않아도 그 안에 십자가가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삶의 진로를 선택할 때 교회 안에 계신 분들은 강도사님이나 교역자분들 충분해요. 선생님들도 계시고 여러분들은 세상으로 가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당당하게 그러니까 내가 크리스찬이야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삶은 뭐였냐면 그냥 조금의 향기, 조금의 향기. 근데 그거를 김태성 강도사님이 봐주신 거예요. 우연히. 저는 막 인스타그램에 제가 크리스천이라고 막 엄청 쓰지도 않아요, 사실. 근데 이제 보면 알겠죠. 여러분들도 그런 향기 나는 크리스천이면 좋겠어요. 화이팅! 화이팅! 그럴 때야. 안 해도 돼. 너 주대 있다. 너랑 너도 뭐 될 것 같아. 화이팅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곡으로 위로라는 곡, 시간이 좀 많이 넘었지만 위로라는 곡 들려드리고, 여러분들의 각자 중등부, 고등부, 고3 친구들, 오 많이 왔네. 고3 친구들 고생 많으세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뉴스를 보고 어찌나 마음이 아픈지, 이번 수능이 그렇게 어려웠다며, 그리고 그렇게 많은 응시자가 역대 최고라면서요, 거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고생한 것보다 더 나은 축복을 받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뭔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축하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있길 바라고요. 저도 26세 대학 갔어요. 시간이 너무 중요해요. 빨리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깊이 고민하고 진지하게 생각하는 시간들을 절대 하나님은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네, 고민하시고 야나도 있잖아요. 저를 보면서 저런 사람도 저렇게 힘든데, 진짜 제가 2003년도에 처음 아르바이트 시작할 때 PC방 알바를 처음 시작했는데 시급이 1,200원이었어요. 1,200원. 제가 하루에 10시간씩 한 달 내내 일하면 36만 원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아노를 쳐야 돼. 그리고 혼자 계속 피아노 치고 그 삶을 놓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여러분들이 서 있어야 되는 위치에서 꼭 서 계시고 승리하시고 위로받으시고, 마지막 곡을 위로를, 그러니까 교회에 왔는데 제가 가스펠 하나도 안 쳐드려가지고 또 어떤 선생님들이 저거 이러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지만, 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 받으시고, 고3 친구들 위로 받으시고, 고2 친구들 이제 위로가 필요할 거예요. 엄청난 위로가 필요할 거예요. 이제 집에서도 그렇고 학원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이제 니네가 고3이야! 이제 시작이야! 겨울방학이 어딨어! 시작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시간들 충분히 보내시고, 여러분들이 선택한 거에 대해서 후회하지 마시고, 뭔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라는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 생각하지 마시고, 자랑스럽게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묵묵하게 자라나시는, 그리고 교회 처음 온 친구들, 되게 교회란 곳이 지루한 곳이에요. 힘든 곳이에요. 어려운 곳이에요. 그런 걸 40년 넘게 다녔지만 지루함이 풀리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얻는 게 있을 거예요. 분명히. 제 약속 드릴게요. 그리고 위로하시며 항상 함께하는 소봉산교회 중고등부, 그리고 교양자분들, 선생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곡 위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뮤직페이스트 김성수였고요. 내년 3월에 또 다른 드라마에서 우연히 제가 나오게 된다면 네, 촬영은 마쳤고 그 배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네? 뭐? 되게 유명한 여자 배우 누가 있을까요? 흥행 보증수표 여자. 아니요, 전지현 씨는 지금 네 이번에 드라마 잘 안 됐어요. 누가 있죠? 신민아 아닙니다. 되게 작은데. 박보영. 박보영 씨 아니에요. 좀 더 나이가 있습니다. 잔나비 여자친구. 한지민 씨랑 같이 촬영을 하게 돼서 또 드라마에서 어떠한 곡이 흘러나올 때 되게 재밌게 봐주시고 뭔가 세상의 매체에 있어서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 마케팅으로도 할 수 있다. 물리치료사가 하면 돼. 좋은 간호사가 네, 진짜 잘 되길 기도할게요. 좋은 남자 간호사분들이 너무 많이 필요하거든요. 병원에서 약자들. 네, 아무쪼록 좋은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재즈피아니스트 김성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해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에게 이런 시간을 주신 것도 감사한데 좋은 시간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자리에 있던 모든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그리고 교육자분들에게도 좋은 위로의 시간, 좋은 도전의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뭔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가 드러나지 않게 해주시고 오로지 그 음악 속에서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